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스포츠 인문학 TV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인문학 TV에서 우리 스포츠 및 체육 전공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질적연구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강까지 나갔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평가가 좋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이후에 특강을 잘 찍어서 여러분들이 질적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체육 및 스포츠 연구에서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특강 시리즈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부분은 질적 연구의 어떤 자료상의 수집은 어떤 형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쪽에 슬라이드 보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형태,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6가지 형태 정도의 자료 수집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저 1번으로 나온 부분, 동질적 자료 수집이라고 있습니다. 동질적 자료 수집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적 연구 자료를 얻을 때 체육 교사들의 직업 정체성 연구다. 그러면 체육 교사들만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한 1번의 동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체육 교사의 정체성 또는 체육 교사의 삶의 애환과 비애 이런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를 시작할 때 모든 자료 수집하는 그 원천을 체육교사의 인터뷰 또는 체육교사를 통한 참여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한 자료를 얻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1번 동질적 자료 수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질적 자료 수집은 뭘까요? 이질적 자료 수집은 체육교사를 제외하고 학부모와 또는 교육과학부의 체육 담당 정책관 등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얻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체육교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체육교사가 아닌 체육교사 밖에 있는 풀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경우가 어떻게 본다면 더 효과적인 자료를 얻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는 두 번째 이질적 자료 수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도적 자료 수집인데요. 하나의 주요 제보자 혹은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요한 연구 제보자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의 동호회들 간의 끈적끈적한 정이라는 문화를 연구하는 주제를 제가 연구자로서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인라인 동호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멤버라고 생각하는 총무를 만나게 되죠. 총무를 만났더니 그 총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 진짜 중요한 사람은요, 저도 있지만 바로 우리 부회장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나가는 형태를 바로 의도적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다음 사람으로 또 다음 사람에서 다다음 사람으로 연구 참여자를 늘려가는 것, 이게 바로 의도적 자료 수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요 3번 밑에 나와 있듯이 이거를 이제 눈덩이 표지법, 영어로 이제 스노우볼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논문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질적 연구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3번을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하실 때 지금 의도적 자료 수집에는 좀 별표를 2개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전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 참여 조직이나 기관을 들어갈 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연구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처럼 네 번째 얘기하는 전 연구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그 한계가 있겠죠. 예. 다시 말해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거나 또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조직 또는 뭐 특정 종교 조직 얘기할까요? 예, 신흥 종교인데 10명밖에 없어. 이러면은 전수조사가 가능하죠.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전 연구 자료 수집은 소위 말하는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해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이제 저한테 한번 의뢰가 왔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연구하려고 했었던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수조사를 추구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100몇십 명이었어요. 단체 종목까지. 그래서 이제 그 100 몇십 명을 일일이 전화하고 어디 계신지 체크하고 그분들의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바로 전수조사의 시스템, 이걸 전연구자료 수집 시스템이다라고 한다. 단 전제 조건은 좀 연구 참여자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연락처도 다 알아야 되겠죠. 그 연락처뿐만입니까? 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 자신감 또는 비용, 시간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때 네 번째 형태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편의적 자료 수집법이라는 것이죠. 한 집단에서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한테만 들어가서 자료를 얻는 방법을 우리는 편의적 자료 수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방법은 뭐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 연구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보편적인 기관이나 단체 또는 보편적인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 편의적 자료 수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론적 자료 수집. 기존에 제시된 그 방향에 따라서 특수한 현장에 투입되어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개념에 근거해서 이론적인 측면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자의 사전의 지식이나 또는 그 학문적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6가지 형태의 자료 수집 방법을 갖고 여러분들은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네, 다음의 연구 사례는 이제 부부 가족 관계 증진에 이제 텔레비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연구를 이 편의적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된 연구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보시다시피 제목이 재밌죠? 예, Raise Reader예요.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뭐죠? Relation Uses of Television in Marriage. 그래서 이 저널은 이 Communication Quarterly라는 저널에 실렸던 연구인데, 결국 이 텔레비전 시청이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연구자가 수행을 했고요. 본 연구에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부부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여러 가지 그 권력 관계가 구성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논문에 보면 재밌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리모컨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렇죠. 리모컨은 부부 중에서 힘센 사람이 갖고 있어요. 남편은 뉴스 보고 싶지만 우리 와이프는 주말 드라마 한 번 다녔습니다. 뭐 이런 거,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고자 할 때 그 리모컨 누가 갖고 있느냐? 그 파워 관계 이런 것들이 이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레이지 리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수동적 여가라는 관점에서 연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 그 연구에서 핵심적인 그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면담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간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증진이 되는지 또는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결과들을 제시했던 퀄리테이티브 리서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반성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질적 연구 잘 하시려면 연구자의 반성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거죠. 내 편견과 선입견에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질적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학문적 편견이나 또는 선입견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적 연구자로서 반드시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또 연구자가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본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과연 보고 있는가, 미시적인 측면만 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이러한 편견 선입견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것이 바로 연구자의 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적 연구자의 덕목은 역시나 이 철저히 보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료를 꼼꼼히 본 사람들한테는요, 일상 어디나 일상 곳곳이나 질적 연구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그 남산,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산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파리의 그 뛰어난 예술품이자 건축물인 에펠탑이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남산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에펠탑을 대단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올바른 질적 연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남산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질적 연구 테마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남산 에펠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체육교육의 현장, 여가생활의 현장, 생활체육의 현장,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라인댄스, 피클볼, 이런 현장을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꼼꼼히 볼 수 있을 때 연구 테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연구자가요, 왜 이 꼼꼼히 봐야 되는지는 우리 여행자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 뉴욕에 맨하탄에 여행 가신다든지, 또는 유럽에 여행 갔을 때 영국의 템즈강이나 또는 파리에 지금 얘기했던 에펠탑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죠? 정말 대단한 보물을 보듯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 1박 2일밖에 머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라도 더 보려는 의지가 불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남산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한강 유람선도 그렇습니다. 한강 유람선 그냥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지나가는 거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유럽에서 온 그 여행자들은 어떻습니까? 한강 유람선을 너무 재밌게 타고 한강 유람선을 타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타는 노을을 보면서 뭐 빅뱅의 노래도 있지만 원래는 이문세 노래죠. 그런 거에서 빠져들게 되죠. 이게 바로 질적 연구의 중요 테마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질적 연구의 중요 테마는 일상에서부터 나온다. 그게 핵심적 사항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화가가 어떻게 그리고 있죠? 이거는 이제 노만 로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화가는요, 자신을 그렇죠, 과대평가하면서 그리고 있죠. 지금 우리 거울에 보듯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거울에 보면 이 화가의 모습이 있어요. 약간 뭐 나이도 있으시고 안경도 끼시고 파이브 담배 피우고 계시지만 진짜 그리는 건 어때요? 굉장히 멋진 사람, 뭐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처럼 지금 좀 그리고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처럼 딱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노멀 로그를 그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연구의 질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연구의 질은 달라진다. 그래서 연구자의 반성이 중요하고 내가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질적 연구를 들어가는 핵심적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 5강에서는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 수집 방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된다. 그다음 연구자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각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질적 연구하시기 위해서 자료 수집 꼼꼼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일상이 답이다.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네, 다음 6강에서 이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